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지난 2021년의 전세계 전투기 시장은 라팔의 인기가 집중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도 전 세계에서 300대 이상의 전투기가 팔렸는데 그렇다면 202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는 무슨 전투기일까요? 현재 해외 시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전투기는 F-15EX와 F-16V 및 F-A-18EF 및 F-35, 라팔과 타이푼 및 그리펜 EF와 테자스 마크 1A 등 총 7개 기종이며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까지 확장하면 M346FA와 FA50 휴루젯과 L39NZ, 그리고 A29, AT6와 PC-21까지 포함하면 총 15개 기종의 항공기가 2022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중 1위는 187대를 수주한 F-35A입니다. F-35A의 수주 계약액은 324억 달러 이상입니다. 핀란드는 올해 미국과 64대의 F-35A 계약을 맺었고 캐나다는 88대의 F-35A를 도입했고 독일도 35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리스와 체코 및 태국도 F-35A 도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어 앞으로도 도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F-35A를 도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고객, 즉 미국의 동맹국은 한정되어 있고 영국과 이탈리아 및 호주는 국방전략의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은 F-35A의 도입수를 축소할 가능성도 있고 유인기 중심이었던 항공작전의 방향도 미래에는 유인기와 무인기에 의한 협조작전으로 이행되고 있어 F-35의 총생산은 예정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감소분을 메우려면 중동 국가나 북아프리카 국가에 F-35를 팔 수밖에 없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중시하는 무기 수출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이들 나라에 F-35를 수출하는 것은 좀처럼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2위는 42대를 수주한 프랑스의 라팔입니다. 라팔은 81억 달러 이상의 계약액을 수주했습니다. 라팔은 2021년에 그리스 6대와 이집트 30대, 그리고 크로아티아 12대와 아랍에미리트 80대 총 128대를 수주했지만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42대를 수주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다소사가 콜롬비아의 라팔을 제안했다는 외신 기사도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소식만 무성할 뿐입니다. 프랑스 항공산업계는 2021년에 수주분만으로 4년에서 5년치 일감을 확보했다고 하니 무리하게 신규 수주를 받으러 갈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이자면 현재 라팔 도입을 신규로 검토하고 있는 나라는 세르비아와 콜롬비아, 그리고 인도는 해군용으로 라팔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위는 48대를 수주한 우리나라의 FA50입니다. FA50의 총 수주 계약액은 30억 달러 이상입니다. FA50은 2022년에 폴란드로부터 FA50 블럭 10 12대와 블럭 20 36대를 수주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FA50 도입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수주한 것은 폴란드와 계약을 맺은 48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판매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콜롬비아 공군이 차기 연습기로 FA50을 선정했고 말레이시아 공군도 블럭 20을 도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며 이집트 아랍공업화기구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T50 및 FA50 현지 제조에 합의하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유럽의 에어버스도 한국 산업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 FA50의 유럽 수출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해 앞으로도 새로운 수주를 따낼 가능성도 높습니다. 4위는 타이푼입니다. 타이푼 전투기의 수주액은 20억 유로 이상이고 대수로는 20대입니다. 스페인은 기체 수명이 다한 EF-18A 플러스의 후계기로 F-35A와 타이푼을 검토했으나 캡터이 마크 1을 탑재한 타이푼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어버스는 영국과 독일 및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4개 개발국과 공동으로 2019년부터 타이푼의 새로운 버전의 개발에 나섰으며 스페인의 도입 시기와 타이푼 LTE의 완성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스페인 공군이 도입하는 타이푼은 LTE 버전으로 트렌치5가 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푼 전투기의 판매 전망은 어둡습니다. 앞으로 타이푼을 도입할 나라로는 이집트가 손꼽히고 있지만 2021년부터 몇 번씩이나 곧 계약에 서명한다라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 이집트가 도입할지는 의문입니다. 타이푼의 도입 소식은 이집트 외에는 뉴스가 없기 때문에 타이푼 개발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도입한 나라들의 투자와 업그레이드 수요 등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5위는 8대를 수주한 F-16V입니다. F-16V의 수주 계약액은 13억 달러 이상입니다. 불가리아 의회는 F-16V 8대를 추가로 도입하기 위한 자금을 승인했고 이어 요르단이 16대의 F-16V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미 국무부도 지난 2월에 요르단에 F-16V 16대를 약 42.1억 달러에 판매할 가능성을 승인해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요르단과의 계약이 성사됐는지는 외신 보도가 없어 2022년에 로키드 마틴이 수주한 F-16V는 불가리아가 도입한 단 8대입니다. 게다가 2021년에 F-16V의 신규 수주가 없었기 때문에
F-16V는 2년간 단 8대밖에 수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던 F-16V가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발주를 해도 언제 도입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서 최대한 빨리 도입 가능한 기종의 인기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F-35A를 도입하는 나토 회원국이 매물로 내놓고 있는 중고 F-16CD는 즉시 매수자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현재 F-16V를 구성하는 각 컴포넌트의 제조는 국제적인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F-16V의 주익은 이스라엘 기업이 제조하고 있고 F-16V의 중앙동체와 후방동체 및 콕핏의 구조체는 폴란드의 PGL 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 컴포넌트의 납품 예정이 연기되어 납기 예정은 1년 늦게 진행되었고 지금까지 밀린 F-16V 수량은 100대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문을 넣어도 언제 받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이 2022년에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팔린 전투기들이며 전반적으로 F-35A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F-35A는 도입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라팔 등 4.5세대 전투기가 수주를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도가 개발 중인 테자스 마크2에는 16개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5세대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에서 3위를 차지한 FA-50은 내년에도 전망이 밝아서 2023년에도 5위 안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2023년에는 어떤 전투기가 가장 많이 팔릴지 기대됩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러시아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에 T-14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인 러시아원의 프로그램 진행자인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러시아 육군의 차기 주력 전차인 T-14가 배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25일에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차기 주력 전차인 T-14를 2015년에 발표하면서 2018년까지 연속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주장했으나 T-14에 탑재되는 신형 엔진이 설계대로 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고 수입에 의존하던 전방감시형 적외선 장치인 비냉각 마이크로볼로미터의 국산화와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무인 운용이 추가되면서 양산화가 지연되다가 지난 2021년에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2022년부터 연속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본격적인 양산 준비 단계로 2021년에 20대의 T-14가 조립되어 연내 인도될 예정이라고 러시아 측은 주장했지만 일부 외신은 T-14 화기관제 시스템에 여러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화기관제 시스템에는 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조 중인 T-14는 인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2022년으로 예정된 연속 양산도 2024년으로 연기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리볼치코 국방부 부대변인은 T-14는 예정대로 연내에 인도되고 기술적인 문제로 계획이 지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재차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T-14의 동향 등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지만 러시아 국영 매체인 러시아원에서 프로그램 진행자인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는 지난 25일에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T-14가 배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2021년 조립된 20대의 T-14가 완성된 셈입니다. T-14가 실제로 배치된 것은 돈바스 지역에 실전에 투입할 목적으로 T-14를 배치했는지 아니면 최신의 T-14를 전장 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돈바스 지역에 배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현재 러시아 산업계의 능력으로서는 복잡하고 비싼 T-14를 제조할 여유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여 전장 환경에서 테스트하려는 목적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덧붙이자면 T-14의 도입 비용은 약 400만 달러 정도라고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서방의 주력 전차와 비교하면 저렴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과거 T-14의 도입에는 T-90M 2대분의 비용이 든다라고 문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T-14가 배치되어서 테스트 중인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